네, 안녕하세요.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색소 질환과 그 치료의 원리,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 환자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내용은 잘 알아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은 이런 질환이고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표피에 나타나는 햇빛 때문에 나타나는 햇빛 잡티, 좀 다르게 말하면 광노화성 잡티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피부는 하얗시고 젊은 분이신데 되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최근에 햇빛을 좀 봤더니 선크림 안 바르고 좀 돌아다녔더니 뭐가 생겼다. 물론 이 햇빛 때문에 생긴 이 잡티들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 더 악화돼서 단순한 햇빛 잡티가 아니라 더 기미화되는 더 어려운 색소가 되고 변할 수도 있으니 잡티가 제거하기 쉽다고 해서 무조건 묵혀놓을 거는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생기는 이런 아주 옅은 많이 생겨나는 잡티들은 주로 IPL 시술이나 혹은 루비 레이저도 골든팁을 이용한 시술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저들 시술로 인해서 좀 짧고 굵게 시술을 하면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많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분은 앞에 사진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잡티의 모양이 조금 더 번진 듯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소 질환이 일반 햇빛 때문에 생긴 잡티인 줄 알고 IPL을 이미 수차례 했던 분이세요.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일정 횟수가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얘기를 해보고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햇빛 때문에 최근에 생겨난 잡티가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즉 5세, 6세, 7세 이 정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간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주근깨라는 잡티예요. 일반 햇빛 때문에 생긴 잡티는 최근에 생겨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 주근깨는 아주 어려서부터 있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처럼 굉장히 심한 케이스에서는 좀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IPL은 더 이상 시술하지 않았고 루비 레이저를 통해서 시술을 약 3,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 있죠. 물론 주근깨 역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왼쪽에 있는 만큼 다시 이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지만 왼쪽이 점수를 주자면 빵점, 오른쪽이 100점이라면 한 50점 정도까지는 다시 색소가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조금 치료하면 다시 또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난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바로 양측성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양측성 오타모반은 주근깨나 잡티처럼 얼굴의 전역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의 아래쪽 광대 부분 중에서도 약간 바깥쪽에 나타나고요. 양측성 오타모반은 조금 더 크고 더 조금 번진 듯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색소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좀 붙어 있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여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주로 20세에서 30세 그 사이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이 20세에서 30세 사이라는 나이가 주로 출산과 겹치는 나이이기 때문에 출산형 기미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통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색소 질환이 기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기미가 아니라 이 양측성 오타모반인 걸로 밝혀졌어요. 양측성 오타모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피 쪽에만 물감이 좀 많이 들어있는 멜라닌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조금 있었던 것들이 좀 늦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들은 레이저로 잘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깔끔하게 돼요. 오른쪽의 사진은 치료 직후의 모습이 아니고요. 치료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된 이후에 약 1년 정도 후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말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치료는 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기미 치료나
색소 침착 치료는 좀 약하게 하는 반면에 이 양측성 오타마반 치료는 약간 강하게 치료를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에 들어있는 물감이 주변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반 2~3달 정도는 약간 더 심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치료를 꾸준히 해서 완치가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재발도 없이 치료가 잘 되는 비교적 저희 병원에서는 쉬운 치료입니다. 다음은 방금 보여드린 양측성 오타마반이 주로 눈 가 쪽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미인 줄 알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코 쪽으로 점점 이렇게 번져서 점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안경 자국이 이렇게 심하게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뭐가 진하게 반점이 이렇게 생겨나 버렸죠. 양측성 오타마반을 가장 저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져요. 어찌됐건 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분도 역시 치료 후에 몇 년 후에 와서 찍은 사진인데 깨끗하게 재발 없이 치료가 잘 되어 있는 영향을 보입니다. 양측성 오타마반을 항상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측성 오타마반만 있을 때에는 비교적 치료하기가 쉬워요. 기미와 양측성 오타마반이 서로 섞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가 발생하기 전에 이 오타마반 치료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건 선천성 오타마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선천성 오타마반은 주로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진하게, 굉장히 진하게 멍든 것처럼 시퍼렇고 약간 검푸른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측성 오타마반과 뭐 조지각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정도이거든요. 똑같이 진피 쪽에 들어있고 멜라닌 세포가 더 많이 있는 건데 물감도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문신 제거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약 2~3개월 간격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많이 깨끗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역시 선천성 오타마반도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하진 않습니다. 기미는 보시다시피 주로 헤어라인이나 얼굴의 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얼굴의 중앙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듯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미인데요. 기미는 아까 제가 조지각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드렸죠? 물풍선은 물풍선인데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터지기 쉽고 안에는 물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분은 다른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났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햇볕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은 분이어서 기미가 사진상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던 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약간 실핏줄 같은 게 많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기미는 조지각적으로 염증성 질환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루비 레이저뿐 아니라 머큐리, 알렉스 레이저 또는 콰드로 레이저 같은 혈관까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한 번 시술할 때 20~30분 정도를 오랫동안 약하게 부드럽게 치료해 나가서 약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아주 여러 번 치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기미가 사라졌고 혈관성 변화도 많이 사라져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모든 색소의 레이저가 색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보시면 탄력도 훨씬 좋아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미 치료는 기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치료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미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흔하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껍질이 얇은 멜라닌 세포가 자꾸 터져서 주변에 퍼지는 게 기미인데 이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 스트레스나 호르몬이나 햇빛이나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과 치료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심한 기미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를 굉장히 더 긴 기간, 즉 3-4주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가끔 레이저 치료나 피부 관리를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도 쉽다는 얘기예요.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미 같은 경우는 졸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진 이후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색소 질환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드름은 잘 짜고 관리가 잘 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자꾸 손으로 심하게 파고 긁어대면 이렇게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여드름 자국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에 준할 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물론 여드름도 치료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색소 침착이 남게 되면 역시 기미에 준한 UV 레이저나 쿼드로 옐로우 레이저 같은 치료를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꾸준히 치료해야 됩니다. 이분은 약 6개월 정도 치료했더니 비교적 상당히 많이 깨끗해져 있죠. 그 다음은 모든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레이저를 한 뒤에 부작용이 나서 생긴 색소 침착. 좀 전에 말씀드린 여드름 후의 색소 침착도 PIH라고 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주로 화상에 준하는 어떤 레이저 부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생기는 이렇게 까만 띠처럼 보이는 색소 침착이 있어요. 정말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게다가 이분들은 레이저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레이저, 피부과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거부하고 민간요법이랄지 이상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색소 침착의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도 부작용이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뒤에 약 2-3년 정도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더 악화가 됐던 분인데 다시 이렇게 정상화되는데 피부를 치료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부작용 나기 전에 얼굴이 딱 이 정도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치료 시간과 비용이 들 만큼 어려운 치료가 된 이유는 색소 침착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면 그 치료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데 이걸 포기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더 지연이 되면 더욱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실수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레이저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1달에서 2달 정도만 지난 뒤라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색소 침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참 영리한 방법이 됩니다. 치료 안 되지 않아요. 색소 침착도 치료 잘 되니 참고하셔서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